논리들 사실은 잊으셔도 되고요. 자, 뭐 완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명확하게 알아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현업이나 실무 현장에서 쓰임새가 있으실 거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영어로 테크닉이죠. 이거는요, 제가 설명드릴 때 늘 사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까지는 아닌데 일본 쪽의 논의들을 많이 소개한 건 처음이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소개를 했었는데 막 한 1년 동안 막 소개를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의 공식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달달달 외우는 줄 아는데 공식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인 기제들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합법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대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 대화의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기술이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어맞는 건가요? 아니죠. 케바케 사바사예요. 그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잘 나오더라라고 결과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방법론이지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 저는 이제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돼서 국내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법은 바로 퓨샷이에요. 자, 퓨샷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유식해 보이는데 쉽습니다. 그냥 예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퓨샷, 이거 제로샷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뭔가 질문을 했어요. 파란색 하늘을 한 문장의 시로 묘사해줘. 이건 제로샷입니다. 왜? 샷은 예시라는 뜻인데 예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샷. 이런 제로샷으로 보통 프롬프트를 많이 작성을 하시죠. 근데 샷을 넣을수록 좋아져요. 자, 우리가 근데 샷을 넣을수록 좋긴 한데, 커피에도 샷이 있잖아요. 커피에 샷 넣으면 어떻게 돼요? 풍미가 깊어지고 진해지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샷을 한 3번씩 넣는다 하시는 분 없죠? 3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마셔요, 써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AI한테도 샷은 예제인데 예제를 막 한 3개씩 이렇게 주면은요 잘 안 나와요. 특히 요즘 최신 모델들 GPT-4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예제를 하나만 줘도 굉장히 잘 동작하거든요. 2개까지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예시를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을 제로샷이라고 하고요. 하나만 주는 것을 원샷, 그 다음에 2개 이상 주는 것을 바로 퓨샷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퓨샷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런 거요. 자,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챗GPT한테 삼행시를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GPT-4 같은 경우는요 삼행시를 꽤 잘 지어요. 예를 들어 서승환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줘. 자, 지금은 잘 짓죠? 예,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GPT-4까지만 하더라도 삼행시를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삼행시를 잘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줬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퓨샷을 써주면은요 금방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시가 삼행시지만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챗GPT가 이렇게 응답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라고 할 때는 샷을 주면 좋아요. 자, 요거는 GPT-4거든요. 4인데 가끔 삼행시를 이렇게 못 지을 때가 있어요. 김홍철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줘. 그러니까 김열성으로 지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 근데 이걸 좀 더 100%에 가깝게 프롬프트를 개선하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예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넣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넣은 프롬프트 전문인데, 자, 이름 최시은, 그죠? 삼행시 땡땡 최시은은 시원한 웃음이 매력이고 은난 매력이 돋보인다. 예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예시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좀 형식을 갖춰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하나 주고 예시 하나 더 줬죠? 2개를 준 거예요. 퓨샷 예시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 김홍철까지만 입력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누가 적어요? AI가 적어요. AI가 적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름 김홍철까지만 적어주면은요 그 다음 내용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요게 바로 퓨샷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자, 웃음이란 이렇게 그냥 물어봤을 때는 얘가 구구절절 답변하던 친구인데 이거를 울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화내지 마라, 화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웃음 땡땡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퓨샷입니다. 그죠? 예시를 두 개를 주고 웃음 땡땡을 비워주니까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의 기본적인 원리랑도 동일하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빈칸을 채우듯이 문장을 완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주게 되면은 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 토큰이 뭐지? 이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성을 할 때 뭘 참고한다? 앞에 있는 컨텍스트를 참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현업에서는. 자, 예를 들어 자, 얘한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뭐 폼을 만들었는데 꼭 이거 막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라 그러면은 형식에 안 맞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교정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원본이라고 한 다음에 자, 확대해 드릴게요. Shift랑 엔터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이제 줄바꿈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010, 1, 2, 3, 5, 6666. 그 다음에 10, 8787, 9999. 뭐 이렇게 이제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고, 요거 이제 수정본도 내가 주는 거예요. 수정본. 자, 그러면은 수정본도 요걸 수정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1, 2, 3, 5, 6666. 그죠? 자, 그 다음에 8787, 9999. 가끔 엑셀에서 복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이게 원본이고 내가 수정본이야. 자, 이렇게 원본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예시로. 자, 원샷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내가 바꾸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010, 9999, 4444. 뭐 010, 4747, 1111. 010, 6666, 뭐 3333, 10, 7888, 22. 자, 가상 전화번호들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해요? 자, 원본을 줬을 때 이렇게 수정본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규칙을 얘가 이해를 해서 이 원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퓨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내가 필요한 거, 그죠? 예를 들어 주제 땡땡, 주제 준 다음에 기사 땡땡해서 기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땡땡하게 되면 그 기사랑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퓨샷이고요. 자, 그죠?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풍력 발전 땡땡에서 문구, 풍력 발전에 대한 문구 넣어주고 수력 발전 땡땡에서 수력 발전 문구 넣어서 원자력 발전 땡땡 문구 하니까 요 문구를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 자, 요것도 재밌는데 그냥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챗GPT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가끔 거절해요. 뭐 나는 운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날짜, 운세 이렇게 주고 날짜 비워주면 운세를 알아서 만들어요. 요 운세를 참고해서. 그죠? 대신 이런 거 가끔 안 될 때 있거든요.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 한 줄 정도 추가해 주는 거예요.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같은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데서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 역학 하시는 분들,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챗GPT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와, 그랬더니 이걸 보여드렸더니 막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운세 예시 하나만 주고 날짜 하나 줬더니 요거 참고해서 새로운 운세를 만들어 주더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퓨샷 줄 때는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죠? 형식을 갖춰서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줄글로 주는 것이 아니라 Shift 엔터 눌러서 줄바꿈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호들도 넣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요, 역할을 지정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게 일종의 페르소나, 역할극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발견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한 표준 포맷 같은 거예요. 이렇게 줬을 때 가장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너는 땡땡땡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마치 모든 대답을 땡땡땡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너의 이름은 땡땡땡이다. 자, 이 땡땡땡 자리에 뭘 넣냐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태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전문가를 넣는 거예요. 자, 가령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
야,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 써줘 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25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보고서만 쓴 보고서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독방에 갇힌 이런 얘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가 커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나 그 이름에 대한 직책이나 정보까지 줬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진대요. 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가상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보고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보다 보고서 전문가 홍길동 팀장인데, 홍길동 팀장은 뭐 회사에서 보고서 잘 쓰기로 유명해 라는 걸 넣었을 때 결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역할을 지정해서 응답을 잘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 그냥 물었을 때 야 막 구구절절 막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가 왼쪽처럼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 그죠? 너의 이름은 김하영이야 라고 하면서 김하영 교사의 역할을 주게 되니까 훨씬 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답변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역할 지정 프롬프트였고요. 자, 뭐 이런 것도 재밌죠. 유니콘은 어디서 살아? 처음에 얘기 안 하던 친구가 그죠? 너는 마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니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자, 대구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넣었더니 얘가 이런 요청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서 쓰기 귀찮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니까 얘가 알아서 보고서 채우라고 양식만 주고 내용은 알아서 채우래요, 저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인데 25년 동안 보고서만 작성한 ABC전자의 보고서 전문 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주니까 결과를 훨씬 더 상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이 역할을 주는데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기는 합니다. 어떤 기계의 역할을 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뭐 위키백과 페이지의 역할을 주는 것도 돼요. 이러면은 되게 막 위키백과처럼 이렇게 막 서술을 막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조금 더 전문적인 문체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세 번째 내용이요. 사실은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기법은 마크다운 활용 기법이에요. 제가 두 개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왼쪽은 종이에다가 뭔가 빼곡하게 글자를 적었어요. 그죠? 오른쪽은 뭐예요? 레포트,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오른쪽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죠? 보고서는 아무리 도통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글자를 빼곡하게 적은 깜지를 봐야 직성이 풀리고 이해가 잘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누구나 이런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 주면은요 이해 못해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시면요 AI도 이해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정리된 글을 더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여기서 컨셉을 조금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AI한테 프롬프트를 넣을 때 보고서처럼 정리해서 주면 되겠네? 그러면 AI가 어떻게 하면 이걸 보고서처럼 인식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마크다운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것도 마크업 언어인데 컴퓨터가 서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약속 규칙이에요. 문법인데 요거를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챗GPT 있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은데 이런 걸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표의 형태로 정리해. 10가지 너무 많다. 5가지 해볼게요. 5가지를 표의 형태로 정리해줘. 자, 이거 뭐 표로 이렇게 정리해달라 그러면요 표 만들어 주거든요. 표 만들어 주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얘가 표를 만들어 주는데 방금 보셨어요 혹시? 표를 만들기 전에 뭔가 이상한 코드 같은 걸 적다가 그게 표로 바뀌어요. 자,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거
다시 그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도하기. 자, 다시 보셨어요? 빠르게 넘어갔는데 얘가 표를 작성하기 전에 뭔가 코드 같은 걸 적다가 표로 바뀌어요. 자, 이게 사실 정체가 뭐냐? 마크다운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복사 버튼을 딱 눌러보면은요. 자, 우리가 복사하면 이게 표가 복사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요거는 그대로죠. 언론사에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코드처럼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은 똑같은데 코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마크다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챗GPT가 우리 눈에 이렇게 그냥 표의 형태로 보여주지만은 실제로 GPT 모델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바로 표가 아니라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주는 코드 형태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게 문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제가 요청해 볼게요. 아래에 쓰는 글은 마크다운인데 렌더링 결과를 그대로 보여줘. 코드로 쓰지 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마크다운 문법에 맞춰서 글을 적어 볼게요. 이것은 제목입니다. 자, 샵 이것은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위 제목이고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별별 서승환 별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런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래 쓰는 글은 마크다운인데 렌더링 결과를 그대로 보여줘. 코드로 쓰지 마 라고 했더니 제가 밑에 마크다운을 넣었죠. 마크다운을 그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이거를 복사해볼까요? 복사하면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얘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서식을 쓰는 방식이에요. 샵은 뭐예요? 큰 제목을 주는 거예요. 샵 2개를 주면 뭐예요? 하위 제목, 작은 제목을 주는 거고요. 별별을 넣게 되면은요, 볼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AI가 서식을 이해하는, GPT가 서식을 이해하는 방식인 건데, 뭐 그림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림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이란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제 홈페이지에 있는 뭐 사진 하나 가져와 볼까요? 뭐 이런 거, 그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 이런 사진 하나 들고 와서 문법이 보면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뭐 교과서 사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링크를 넣어주면은요, 요 링크, 요게 링크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마크다운 코드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챗GPT가 막 출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게 마크다운인데 얘는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문장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자는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우리 집 고양이 꾸미에 대한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꾸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꾸미에 대한 동시를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그럼 이 예시와 비슷하게 써야 되잖아요. 샷을 하나 준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죠. 전혀 안 비슷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샷을 하나 더 주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마크다운 형태로 구조화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이건 너무 줄글처럼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왼쪽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고양이 꾸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꾸미에 대한 동시를 지어주세요. 예시와 비슷하게 작성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제목, 꾸미에 대한 정보, 그죠? 샵이 아까 제목이었어요. 큰 제목을 하나 주고 밑에 들어가는 내용을 마치 개조식처럼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 큰 제목 하나 주고 예시를 넣어줘요. 그럼 이게 예시라는 단락을 하나 만들었고 꾸미에 대한 정보라는 단락을 하나 만든 거예요. 단락이 2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있는 단락에서 보시면은요, 멍멍에 뭐 돼 있어요? 볼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 읽을 때 볼드로 처리된 건 뭐예요? 이거는 중요해, 빠뜨리지 마 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걸 빠뜨리지 않고 자기도 볼드 처리해서 야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쓰실 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무조건 넣어줘 라고 하는 거는요, 볼드 처리 저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는 원래 안 나오던 건데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하니까 요거는 무조건 살리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목을 표시하는 마크다운이 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볼드 처리를 위한 의미하는 별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요것도 있어요. 대괄호.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좀 알아가시면 딱 좋은 게,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샵이랑 별별이랑 대괄호만 알아가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자, 이 대괄호를 넣어주면은요, 대괄호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줘요. 얘가 이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다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챗GPT한테 이런 요청을 해볼게요. 랜덤으로 나라 5개를 골라서 어울리는 색상을 알려줘. 자,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보면은요, 얘가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브라질 어울리는 색상 설명, 일본 뭐 색상 쭉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걸 뭐 새로 열어도 되고요. 자, 새로 열어볼게요. 새로 열어서 샵 출력 형식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출력 형식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나라의 이름 땡땡, 그 다음에 나라에 어울리는 색상을 출력, 그죠? 색상의 RGB, 그죠? 다른 설명은 출력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만 넣어주는 거야. 보시면은 대괄호에다가 나라의 이름, 나라에 어울리는 색상을 출력, 색상의 RGB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설명은 출력하지 않는다. 요렇게만 넣어둬요. 요렇게 바뀌어요. 자,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라의 이름이라고 된 데에다가 재팬이 들어가요. 나라에 어울리는 색상을 출력이라고 된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고요. RGB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갈로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갈로는 그대로 살린 다음에 대갈로 된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나오긴 했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출력해. 이런 지시사항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를 주게 되면은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그게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요거 사례들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이제 그 노트라는 이제 기업의 CXO인데, 이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후카스 프롬프트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예, 이거는 템플릿 형태로 뭔가를 프롬프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런 마크다운 프롬프트의 변형이거든요. 자, 이분이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드셨어요. 자기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4가지를 주니까 가장 좋던데? 그래서 4가지 공식을 만든 거예요. 첫째, 명령문. 둘째, 제약 조건. 셋째, 입력문. 넷째, 출력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가장 좋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목 쓴다라는 건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이라는 내용에다가 내가 필요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 내가 이메일을 써야 된다. 그럼 너 이메일 작성 전문가고 이메일을 이렇게 쓰는 거야. 명령문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메일을 쓸 때마다 나의 문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약 조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입력문에 넣는다. 그리고 출력문 밑에는 비워준다. 왜? 비워주면 어차피 이 다음을 얘가 이어서 쓸 거니까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복사해놓고 입력문만 계속 바꿔서 쓰면은 템플릿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구조. 예, 요런 구조로 했을 때 굉장히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그래, 후카즈 프롬프트 좋은데 우리가 막 형식, 출력 형식 같은 것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이어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5번 형식 지정 기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형식을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결과물이 포매팅이 되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명령문 넣어주고 제약 조건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출력 형식 넣고 입력문 넣자는 거죠. 아까는 출력문을 따로 넣어서 출력문을 유도하는 문장으로서 썼는데 그건 이제 필요 없고 출력 형식은 그냥 지정해서 아예 요거대로 출력하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복사를 해놓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 입력문만 계속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유메탈의 서승환 대표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막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써달라 그랬어요. 챗GPT한테. 가상 기사를 쓰는데 막 무슨 외신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써요.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유메탈의 서승환 대표, 인공지능 인간 분쟁 해결로 노벨 평화상 수상, 스웨덴 스톡홀름, 그죠? 유메탈은입니다. 뭐 그죠? 문체 자체도 너무 외신 번역 투예요. 그죠? 프롬프트 이렇게 썼더니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 근데 프롬프트를요 이렇게 쓰자는 거야. 자, 어떻게 썼어요? 명령문. 너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인 승환일보의 기자 김민수 기자고, 김민수 기자는 몇 차례 상도 받았어요. 그죠? 우수한 취재 능력과 편안한 문체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김민수 기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해라. 이 명령문. 너는 누구고 너는 이런 식으로 수행해야 돼. 나는 명령문에 넣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우리가 기사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필요한 내용들 제약 조건에 넣어주는 거야. 다, 이다 끝나는 말투를 사용하고 공식적인 말투를 써라. 만약 여기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뭐 회사의 상표나 이런 것들은 알파벳으로 가려라. 이런 거 제약 조건에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식.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기사에 들어가는 내용 형식들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전할수 한 문장으로 먼저 전달하고 부연을 작성하고 길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말도 넣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서술해라. 이런 것들을 각각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다 대괄호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필요한 거. 그럼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복사만 해놓고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입력문만.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훨씬 좋죠. 그죠? 아까 지정했는 내용들에 기반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전망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까 제가 명시했는 거 그대로 다 나오죠? 자, 요거를 직접 활용하는 거, 현장에서 활용하는 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령 제가 이제 재밌는 예시로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SNS 게시물을 작성한다. 원리는 같아요. 자,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요거 메모장에다가 먼저 써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지시문. 뭐 지시문이라고 해도 되고 명령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지시문. 자, 너는 지금부터 우리 기업의 SNS 홍보 전문가 김소셜이다. 그죠? 김소셜은 25년 동안 우리 회사 SNS를 운영하면서 SNS가 나온 지 25년이 안 됐죠? 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그죠? 뭐 20대, 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친근한 말투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소셜의 관점에서 게시물을 작성해라.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인스트럭션을 넣어줍니다. 그죠? 베이스 인스트럭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해서 제약 조건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용 SNS 내용에는 이모지 이런 것도 병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써야 한다. 그죠? 재치 있는 인터넷 밈이나 그죠? 밈이나 신조어를 사용해야 한다. 자, 제약 조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 형식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출력 형식, 제목. 그죠? SNS 게시물의 제목을 딱 요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임팩트 있고 짧게 출력. 자, 이렇게 제목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자, 뭐 예를 들어 계절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출력. 그죠?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길고 장황하게 작성. 요거
장황하게 작성이라는 거 굉장히 잘 먹는 키워드거든요. 그냥 길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길고 장황하게 작성하라고 하면 잘 먹어요. 길고 장황하게 작성. 위에도 여기도 적어볼까요? 항상 내용은 길고 장황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죠? 최대한 길고 장황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이제 더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상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출력. 재치 있는 농담을 출력. 마무리 인사.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 10개 출력.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입력문, 내가 필요한 내용을 넣는 거예요. 자, 입력문.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유메타랩 주식회사에서 그죠? 인공지능 로봇 예를 들어 유메타 A를 출시했고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청년들에게도 영어 교육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야기 SNS 글로 이렇게 입력문 내가 필요한 내용을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것도 사실 조금 더 정리해서 넣어주면 좋긴 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약간 지금 조금 엔터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지시문 들어가고요. 자, 제약 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식 이렇게 넣고 입력문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죠. 그죠? 새로운 친구 유메타 A 출시, 노인 돌봄 플러스 영어 교육까지 다 되는 AI. 안녕하세요 유메타랩 가족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그죠? 신제품 소식 들고 왔습니다. 단순한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해결할 수 있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영어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면은 가상 이런 것들 나오고, 그죠? 농담도 하나 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10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난 너무 이게 SNS 말투가 좀 자기적이야. 나 진짜 20대 말투를 흉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자, 지시문 넣고 제약 조건 넣고 출력 형식 넣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예시에 있는 말투를 최대한 흉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약간 조금 말투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용한다. 한 다음에 밑에다가 제목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예시 말투. 예시 말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예시 말투를 하나 준 다음에 제가 예시 말투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아니, 진짜 이거 실화임? 이거 진짜, 제가 요즘 말투를 몰라요. 도와주세요. 자, 이거 진짜, 존맛탱이다. 이게, 남친몬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미쳤다고 함. 그죠? 이런 이제 예시 말투를 넣어주는 거야. 그죠? 20대 여성 말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제약 조건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요. 사실 이렇게 해도 얘가 인지는 다 하긴 하는데 LLM이 충분히 혹시 몰라서 이거 조금 수정해 줄게요. 예시 말투도 사실 조금 더 길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은 흉내를 잘 못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출력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도 반드시 예시 말투를 참고해서 글을 작성해라. 그죠? 주어진 예시 말투. 그죠? 아래 말투를 흉내 내세요. 자, 요거 하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많이 비슷해졌죠? 미쳤다, 미쳤다. 그죠? 자, 쌉 가능. 그죠? 쌉 가능 이런 얘기하고, 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볼드를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곳곳에 넣어서 강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거 응용하면은요,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뭐 정치 뉴스 말고요. 예를 들어 IT 과학 같은 거 제가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제 기사를 하나 복사를 해오는 거야. 자, 기사를 복사를 해서 기사를 통째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죠? 자, 넣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뭐 지시문 이런 거 길게 다 안 적을게요. 그냥 출력 형식 정도만 적어볼게요. 그렇게 해도 일단은 나오긴 나오니까요. 자, 아래 출력 형식에 맞춰서 기사 내용에 대한 예상 반응 코멘트를 만들어줘. 자, 그러면 출력 형식이라고 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닉네임 땡땡, 닉네임을 가상으로 출력, 그죠? 아이디, 그죠? 인스타그램 형태로 아이디를 가상으로 출력, 그죠? 반응, 생생한 20대 말투로, 그죠? 예상 반응을 상상해서 출력, 그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예상 반응은 5개를 만들어야 한다. 제약 조건, 출력 형식, 다른 설명은 출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사 내용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위에 요걸 넣어주고 기사 내용을 이렇게 넣어준다. 자, 그러면은 이 제약 조건에 맞춰서 출력 형식에 맞게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예상 반응들을 뽑아줄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닉네임, 이거 다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부정적인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들 섞어서 보여달라. 혹은 말투, 아까 전에 우리가 20대 말투 같은 거 흉내내서 예시로 주고 그런 비슷하게 해봐라.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짧다. 그러면은 좀 더 장황하게 출력해봐. 그죠? 반응은 길고 장황하게, 최대한 길고 장황하게 출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넣고 20대 말투, 20대 커뮤니티 말투를 흉내 내야 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예시를 주면은 더 잘 나오겠죠. 그럼 훨씬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요런 시도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이어쓰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글 같은 거 쓰실 때 내가 이게 시작은 알겠는데 내가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은데 끝맺음이 안 되는 경우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은 사실 그거를 챗GPT와 같은 이런 GPT와 같은 언어 모델들이 엄청 잘 도와주죠. 왜? 애초부터 얘는 그 다음 문장을 이어쓰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훨씬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C를 써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죠? 다음 문장을 이어서 써주세요라고 해서 이어서 써달라고 아예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문장을 하나 주고요. 뒤에 따옴표만 하나 적어도 그 다음 문장을 얘가 이어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샵 이어쓰기입니다. 이어쓰기라는 제목을 주고요. 문장의 일부분을 주면은요. 자기가 그 다음 다 채워버려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샵 이어쓰기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 언론사에서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까지만 적잖아요. 근데 샵 이어쓰기라는 제목을 달아놓으면은요, 얘가 그 다음 문장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쓰기 기법, 이어쓰기를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걸로 뭐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고서 같은 거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서식을 갖춘 보고서 같은 경우도 서식의 일부를 포함해서 내용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다 형식에 맞게 맞춰서 만들어버리더라. 일종의 퓨샤스의 방식과 유사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맥락을 잘 줌으로써 인공지능의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체인 오브 더트,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I가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야, 너 계산해봐. 그러면요 AI가 계산을 많이 틀려요.
왜냐면 얘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흉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수리적인 계산에는 별로 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챗GPT 들어가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분석 중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알려주거든요.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와, 챗GPT 계산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어 모델은요 계산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챗GPT에는 어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요 분석, 이게 파이썬이거든요. 파이썬으로부터 파이썬한테 물어보고 파이썬이 나온 결과를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